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만 그냥 독주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장 심리가 대중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적으로 가고 알트코인은 오르지 않으면 알트코인은 망했다 라는 시장 심리가 팽배해질 때쯤 되면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아마 상승장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건 뭐 주식을 하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리얼비전에서 어저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오후에 방송을 한 번 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뭐 그런 걸 했는데, 여기 보시면 WTI죠. WTI가 그러니까 뭐 트리플 디짓 해가지고 세 자리 숫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0달러까지 저항선이 없대요. 네, 100달러까지 저항선이 없다는 얘기는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에 관해서 이제 어떤 그 견해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경기가 다시 풀리고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면, 코로나가 여기서 조용해지면 이제 양적 완화는 줄고 뭐 이 원유 가격은 내려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감소하고 위드 코로나 체제가 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는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지금의 주차장에 서 있던 차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공장들도 다 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많은 원유와 가스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또 에너지 수급이 또 원활하지 않게 되면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또 도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인플레이션은 지금 상황에서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도지코인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는데, 저는 뭐 이거를 보고 단기성으로 잠깐 들어갔던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느낌이 왔었던 거고 이 뉴스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뭐 이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AMC 극장의 전자상품권 구매를 위한 암호화폐 결제를 뭐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2022년까지 도지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요 코인들로 영화 티켓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 뭐 이게 그래서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왔고, 현재 장세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독주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투자자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에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이제 매집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소형 뭐 동전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시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아마 되게 많이 느끼실 거고, 이 비트코인의 장기 그러니까 독주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세요. 톡방에서 이제 보셔가지고 왜 안 올라가냐, 짜증난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심리가 텔레그램이나 톡방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가 아마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언제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항상 뭐 변하지 않는데, 비트코인, 그리고 라지캡 펀드, 미들캡, 그리고 로우캡, 뭐 요런 식의 순환매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지캡이 올라갈까 말까한 현재 이제 상황이긴 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ECB가 내년에 긴급 QE가 끝나면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QE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선 테이퍼링 얘기로 시장의 공포심을 주기적으로 계속 일으켜주고 있는데, ECB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내년에도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로헤치라는 이 미디어가 여기 이쪽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중파나 일반적인 매스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근거 이씨이다, 이런 칼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에서 페이크적인 거를 막 이렇게 시장에 강행할 때, 그들은 이제 시장을 롤러코스터 장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라가르드 ECB 총재가 그의 동료들은 내년 통화 부양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12월로 연기를 했다. 12월에 그래서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ECB랑 연준하고 뱅크 오브 재팬은 거의 거의 비슷하게 통화 정책을 핀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럼 기사를 보면 아마도 내년에도 어느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말에 뭐 큰 상승이 있고 내년 초에 뭐 조정이 들어가고 내년 어느 순간에 더 큰 상승이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돼서 내년 어느 시점에 아마 탈출하실 부분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홀딩하면 아마도 큰 낭패를 아마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같이.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오늘 국가암호화폐 집행팀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재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제도권 수용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보시면 되고, 10월 12일까지 고객 확인을 완료해 주세요. 이때 이 이후까지 넘어가면 거래를 못 한대요. 거래를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거를 고객 확인 안 하면 오더를 뭐 10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그거 갖다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저도 어저께 이제 이거를 끝마쳤는데 10월 12일까지 김치코인에 뭐 등락이 뭐 있거나 어쨌거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막 김치코인 막 올라간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타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게 낫다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 친구들이 김치코인 중에 뭐 비중 없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진짜 흑진주 같은 그런 코인들은 크게 상승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짜증 나시겠지만 견뎌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케시 재단에서 헤일로 아크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발표하는 게 내년 1월이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테스트넷이 스타트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지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지캐시를 호라이젠으로 바꿀까 말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의 10분의 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호라이젠 대비해서.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톡방을 봤어요. 호라이젠 톡방. 그러니까 지캐시 톡방은 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2025년에 5년까지 지캐시가 6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뭐 물론 저도 이거를 보고 지캐시를 투자를 했었고 호라이젠도 저도 뭐 이 글을 보고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뭐 괜찮게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베리 실버트 말이 현실이 됐건 안 됐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입지 전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리 사례나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시장의 장사꾼으로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 있긴 한데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다 현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지캐시가 개당 2025년까지 6만 달러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싼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6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한 대충 1200원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를 뭐 지캐시에 대비해서 10배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격에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조금 진득하니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젠도 런칭도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지캐시가 여기까지 가면 호라이젠이 반은 가지 않겠냐. 근데 지금 보면 거의 호라이젠 코인 가격이 지캐시 거의 80%? 70%? 그 근방까지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호라이젠 가격이 2025년까지 진짜 개당 만약에 6만 달러가 간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아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그냥 펀더멘탈 있고 그런 코인들은 다 살아남으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에서 해칭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향후에 그것을 사실 걱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국 가스 가격 선물은 수요일에 크게 변동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 후 13%까지 떨어졌다가 39%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자, 누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근본이 전체적인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고 연준에서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인정을 했어요. 디지털 커런시가 달러에 관한 어떤 그 의지력을 반감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금 투자하다가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비트코인 상승이 금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옮겨왔는데 뭐 달러가 여기서 뭐 어떻게 되겠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자, 연준에서 저런 스탠스와 포지션을 얘기했단 얘기는 이미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16년에 위에나가 IMF 통화바스켓 SDR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위에나가 그렇다고 기축이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물론 이 비율은 바뀌어요. 달러가 줄어들고 유로화하고 위에나가 아마 비율이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내년이 되면. 그 왜 그런지는 아시죠? 기축 통화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줄이기 시작하는 엘리트들의 계획이 이미 IMF에서 이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피셜하게. 그래서 내년에 7월인가 제가 알기로 통화바스켓에 이 비율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위에나가 기축 통화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달러도 위험하고 자 유로화도 위험하고 위에나도 위험해요. 그림자 금융으로 위험하고 엔화도 위험하고 파운드도 위험해요. 다 이들도 다 기축통화 그 자리에서 있은 지 다 오래됐고 테이퍼링을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여기서 대중을 속일 수도 없어요. 저 이제 그래서 6대 기축통화에는 비트코인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에 관한 어떤 그 페이크적인 뉴스가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어저께 아시겠지만 조셉 루빈 그 이더리움 재단에 그분이 증권거래위원회 편을 좀 많이 들어줬잖아요. 거기 그 XRP 재단보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계속 초래하는데 포브스에 더한 얘기가 나왔어요. 머니그램은 리플 경쟁 업체인 스텔라와의 관계를 맺고 USDC 스테이블 코인과의 거래를 해결합니다. 리플하고 머니그램은 뭐 파트너십 맺었다고 했다가 끊었었잖아요. 근데 스텔라가 머니그램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대요. 그러면 XRP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자가 직관적으로 보이면, 눈에 보이면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향후 도래하는 한두 달이 아마 XRP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버티면 분명히 그 끝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트위터상에서 누가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당신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25% 정도 된다. 여기 59%가 그리고 25에서 50%가 14% 그리고 50%에 관해서 9% 그리고 75% 이상 되는 사람이 18% 정도. 그러니까 막시멀리스트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트코인하고 혼용해서 투자를 진행하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인을 투자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최소한 못해도 포트폴리오에 25%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내가 공부가 끝맞춰져서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에 관한 어떤 그 확신과 그런 게 있어서 100%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에 있는 어떤 그런 코인에 몰빵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만 운용상에 알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트코인이 많이 까졌을 때 그때 좀 활용을 하면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그 톡방을 보는데 비트는 오르는데 쟤는 왜 지금 빠질까요? 크게 상승한 부분에 눌림이겠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거 1개월짜리거든요. 1개월 동안 자 호라이젠 사토시가가 29%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비트코인 대비해서요. 이거는 근데 그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동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토시가가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조정 장세가 사토시가 회복세가 만약에 뚜렷하게 나오는 시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달러를 기준했을 때는 이게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 사실 사토시가만 조금만 올려주면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호라이젠에 국한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거는 메커니즘은 전부 전체 코인에 다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아마 다른 코인들도 사토시가로 보면 아마 다 비등비등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톡방에서 그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를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아마 올 거예요.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